임용고사에서 출제 원칙 채점, 채점 기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선생님 보시면 일단 여기에 보시면 출제 원칙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제시가 되어 있죠.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자질 여러 가지가 선생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항상 우리 궁금해한 건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을 공개하는가 공개하지 않는가. 실제로 선생님 답안은 여기 보시면 채점 기준 답안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채점을 할 때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채점 이용간 동일 문항 동일 답안에 대한 가채점을 실시합니다. 가채점 결과가 비교 협의하여 일치도 재고 채점 이용 간의 신뢰도.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봐봐. 채점 기준을 수정 보완한다. 그러니까 원래 출제자가 제시한 기준이 있으면 쭉 가채점 해보고 이거 답이 되길 수 있겠네. 여러 가지가 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이 있고 뭐가 있다?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모범 예시 답안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초과정 출제 범위가 전 영역으로서 우리 뭐가 있었죠? 앞에서 봤더니 교육과정, 교과서, 저서도 강론, 교과 교육론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기입형이 있고 뭐가 있더라? 서술형. 우리 문제 풀었을 때 선생님들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기입형과 선생님 관련지어서 완성형이라는 게 있고 무엇? 단답형. 그러니까 문장의 처음, 가운데, 끝 여백 두고 응답을 유도하거나 질문에 대한 단어 구, 수, 제한된 형태의 답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서술형, 문장으로 서술해라 라는 형태로 선생님들 나눠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근거 및 채점 기준표. 요게 이제 실제 여기는 앞에서 봤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출제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채점 기준으로 선생님들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여기 보면 유의사항이라는 걸 명시해 줍니다. 유의사항. 모범 답안은 뭐뭐 하였다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중 강조점만 쓴 경우는 점수를 주지만 달라진 점만 기술한 경우는 점수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뭐 하였다 해서 요것만 쓰면 안 된다. 라고 선생님들 유의사항을 출제자가 명시를 해준다. 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또 2번, 3번 문항 쭉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의사항 봐봐. 1번에서 문제를 생략하거나 해결 방법 찾기.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 찾기인데 해결 방법 찾기. 방법 대신에 전략, 방안, 방향이라고 쓴 경우도 문제 해결 전략 찾기 대신에 탐색, 모색, 탐구 있습니까? 맞게 뭐하더라? 처리해줘라 라고 쓰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유사 답안이 쓰면 존재한다 쓰면 그 말이에요. 여기도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예를 한번 선생님들 쭉 제가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모범 답안 예시라고 되어 있고 밑줄이 쭉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도 봐봐. 밑줄 친 내용과 의미가 유사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접필. 그러니까 우리가 시옷을 쓸 때 획과 획이 뭐하더라? 이렇게 접필한다. 우리가 시옷 쓸 때 쓰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획과 획이 만난다. 이런 거예요. 접필. 이렇게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본체와 궁체에다 달라니까 이렇게 접필. 접필을 획과 획을 붙여서 대칭을 좌우가 똑같게 기울기를 다르게 각도를 생각해요. 이렇게 유사한 경우도 정답으로 처리한다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자, 그 다음 과학도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유의사항, 능력이란 말 대신 기능, 기술. 자,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유사 답안도 있고 모범 답안도 있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 있습니까?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는 거의 모범 답안을 중심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왜? 교육 과정은 공통된 문서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쓰는 문제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선생님 보십시오. 유사 답안보다는 모범 답안의 근거에서 무엇? 채점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우리 교육 과정 공부할 때 앞에서 과목별 목차 봤죠?
성격, 목표, 내용, 책임, 성취 기준, 교수 학습 평가에 방해받잖아. 그리고 무엇? 기출문제 받잖아, 선생님들. 그 대부분 문제가 교육과정에서 근거에서 쓰는 문제예요. 그럼 이 근거, 뭐 단어, 용어, 내용, 요소, 핵심 개념, 핵심 가치, 기능을 중심으로 정확히 써요, 정확히. 왜?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십시오. 읽기의 기능, 기능 영역 목표, 성취 기준에 제시된 무엇? 용어,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갈, 성취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단어, 분해, 합성, 핵심 개념, 내용 체계표 있습니까? 뭐 성취 기능 중에 써라. 또는 여기 뭐 실과, 교육과정 핵심 개념, 또는 체육, 내용 체계 관련된 기능, 또는 여기 봤습니다.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 평가의 방향 중 연계성의 근거라고 있어요, 없어요? 미술과 봐봤습니다. 3, 4학년 내용 요소 중 해당되는 용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5, 6학년군 체험의 유의사항에 뭐해라? 근거해 보아라 라고 있어요, 없어요? 제시가 쌤들 되어 있죠. 또 마찬가지 쌤들 핵심 가치 중에서 써라. 또는 음악과 유의사항 방법 내용 영역별 지도에서 지도를 기술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써봐라 라고 지금 쌤들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의 쌤들 문제를 쌤 보았을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근거 교육과정에 어디에 제시되어 있더라.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교육과정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의 근거에서 채점이 이루어지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도서 총론과 부록 이 부분에 선생님들 교과 교육 내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각 교과에서 공부하는 교과 교육론 있죠. 이 부분은 뭐하고 똑같냐면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교육 심리학, 학습 심리학 또는 발달 심리학 아니면 교수 방법론에 있는 내용을 각 교과에서 적용하는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교과 교육론은 교육학에 제시된 교육 심리학 방법론을 각 교과에 적용한 것이더라. 그래서 대부분 중복돼요. 왜? 동일한 내용을 각 교과 교육 학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적용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예문만큼은 교과에 따른 무엇? 차이를 보이더라. 여기 보면 선생님들 예를 들면 우리 행동주의, 신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 인간주의, 정신분석, 인지발달, 도덕성, 사회성, 이 부분은 이 교육학자의 내용으로 모든 교과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뭐 할까요? 적용할 거 아니야. 각 교과 교육 학자들이. 예를 들면 선생님들 이 삐아제의 그 활동주의 인지발달이나 활동주의를 영향을 받아서 딘지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고, 또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맞춰서 미술과에서 로엔펠드라는 사람이 표현발달 단계를 선생님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이제 각 교과 교육학자. 그러니까 공통은 모든 교과에 다 나오지만 교과 교육학자는 그 교과에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달코르즈, 코다이, 롱, 크라센, 버커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통 교육학자들이 있고 각 교과의 교육학자들 이론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선생님, 이 부분은 나중에 이 교직 논술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학 이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교육론은 일반 교육학자의 이론을 각 교과 교육학자들이 적용했구나. 그래서 공통된 부분도 있고 이제 교과마다 차이가 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이 위쪽에 있는 건 중요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봐봤어요. 무조건 암기보다는 학자의 이론이 교수학습 활동에 어떻게 접목되는가. 그리고 이 교육 심리학 교육 방법론은 교수학습 모형의 특징,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접 교수란 말, 교사가 직접 뭐해? 설명하고 시범 보일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뭐 할까? 따라한단 말이에요. 잘못 따라하면 뭐 해야 돼? 피드백 줘야지. 이게 바로 행동주의야. 이 행동주의에 기초한 게 뭘까? 직접 교수법입니다. 그리고 자, 얘를 공부할 때 옆에 동료라든가 교사가 서로 도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의 인지발달을 강조한 이게 비고츠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쌤들 이 비고츠키는 국어과의 책임이양 교수 모형의 제시가 됩니다. 또 동일한 개념도 사회적 상황이 바뀌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쌤들.
이러한 것들은 상황모요. 그러니까 이래 관련이 있다 쓰면 그 말이야. 선생님, 이러한 것들은 교육론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서적들을 많이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번역자에 따라 다르겠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양한 모범답안의 유사답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육론은 지총, 부록과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이번 과학과 같은 문제가 지총이나 부록에 없는 데 내용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추가해 보자 그 의미입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제 기출 분석 잠깐 보십시오. 사회과 선생님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걸 보면 돼. 그냥 답이 반성적 탐구로서의 사회과라는 게 있는데 바스하바 셔미스가 제시한 사회과의 유형입니다. 이게 어떤 책에는 반성적 탐구 모형이라고도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답안, 유사답안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또는 밑에 보십시오. 여기 브루너의 EIS의 표현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현 양식. 그럼 이게 지금 그림이야. 그림이기 때문에 영상적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표현 양식이라고 하다 또는 표상 이론이라고 하는 표상. 그래서 우리가 영상적 표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범 유사답안이 다양하게 쓰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아니면 선생님 마찬가지 선생님 질문 유형도 사실적 질문이냐 사실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이냐 또는 여기도 보십시오. 쓰기 이론에서 인지주의냐 과정중심이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선생님 뭘 생각하시냐면 다양한 다양한 지금 모범 유사답안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틀을 보면 돼. 문제는 선생님들이 한번 집에서 복습할 때 한번 쭉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시험에는요 지총 부록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과 교육론이나 교수님들 논문에 제시된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추가해서 본다 쓰면 그 말이잖아요. 올해 선생님들 과학에서 지금 우리가 국어과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비유가 있으면 과학도 뭐가 있을까? 이런 형태로 어떤 걸 설명할 때 분자, 고체, 액체, 기체를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있다,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 점심시간에 밖에 가 있다, 뛴다. 이걸로 선생님들 비유한 거야. 이게 과학의 선생님들 비유야, 비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수업 전략 쓰고 니은에서 둘 사이의 차이점인 비공유 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학교사학에서 학생들의 움직임으로 물의 사갈 상태를 설명할 때 차이점, 비공유 속성. 지금 이러한 것들이 올해 처음 출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는 경우인데 지금 이런 경우가 일반화된 경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지총이나 부록에 제시된 교육론 내용을 거의 잘 물어봐요.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예외적인보다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요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선생님들 2006년도 전국 창의력 그 대회에 이 창의성 신장 문제에서 이 문제가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제시해 본 것들입니다. 문제 출처를. 그러니까 요런 지총 부록에도 제시되지 않고 교육론에만 나온 문제도 있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보다는 일반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모범 유사답안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교육과정 파트와 교육론을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점들입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요. 지도서 강론을 공부할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내용 요소, 학습 요소, 또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 요소 개념 체계표를 내용 체계 및 성취 중과 서로 연관 지어봐야 됩니다. 또 교과서와 연관 지어라 또는 참고 자료 있습니까? 자, 근데 참고 자료에 제시된 게 강론 내용을 심화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더 수준 높은 내용을 과학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최근에 그렇게 과학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검정 지도서 있습니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는 교육과정의 내용, 학습 요소, 음악 요소, 개념 이걸 기준으로 공통 내용을 파악해. 지도서마다 공통을 파악하고 이제 지도서마다 추가된 내용을 파악해서 공부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 지금은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가 검정이죠. 근데 이게 2022학년도 지도서 강론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이제 3, 6, 사회, 수학, 과학도 무엇 검정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학년 전과목과 국어, 도덕은 국정이지만 3, 4학년 2022학년도부터
수학, 사회, 과학이 검정이에요. 그럼 내용이 굉장히 더 많아지겠죠. 이럴 때일수록 공통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1월에 검정 심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8월까지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검정이 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 국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지수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만 보면 돼요. 물론 중요한 것보다 지금 교육과정 자체는 2015 개정이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탐구할 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고 지나치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정, 검정, 인정, 이 개념상의 차이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총론에서 한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 개념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것은 앞에서 제가 국가수준을 설명할 때 똑같은 내용들인데 단원을 한번 달리 해봤습니다. 이제 국토의 인문환경, 인구 분포 및 구조 변화 발달 과정을 탐구한다. 또 산업구조의 변화 발달 과정을 탐구. 그럼 수업으로 쓰면 탐구학습 쓰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교육과정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강론 내용이 나와 있잖아, 쌤들. 그럼 이제 여기 봐봐. 여기에 쌤들 뭐라고 했냐면, 인문환경 주제는 다양한 그래픽 자료에 무엇? 주제도란 말 있어요, 없어요? 주제도를 사용해라. 또 여기 봐보세요, 쌤들.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은 뭐해라? 통합. 자, 통합이란 말이 있고, 방금 주제도란 말이 있었잖아, 주제도. 자, 우리 그럼 이제 인구, 도시, 산업, 교통 하면서 이 개념들 교육과정에 나온 것들은 지도서에 주요 개념, 용어 해설과 연관지라겠죠. 그럼 인구, 산업, 교통 쭉 나와 있죠. 그다음 이게 뭐 교과서에 있습니까? 그럼 교과서에서 이렇게 봐봐. 이제 인구 분포란 말이 있고, 도시 발달,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급속히 증가했다. 대도시 성장, 포항, 울산, 마산, 공업도시, 도시 인구 증가했다. 자, 무엇? 신도시, 공공기관 옮겼다. 교통발달,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제 생활권.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면서 점점 가까워졌다. 이게 교과서의 내용이야. 그럼 이 교과서의 내용에 보면 여기서 신도시와 관련지에 보면 위성도시와 뭐라고 되어 있죠? 신도시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겼다. 이게 어디로 옮겨갔어요, 여러분들? 세종시야. 행정도시. 그래서 보면 여기 주거, 공업, 행정. 그러니까 세종시 하면 행정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보충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선생님 봐봐. 생활권이란 말이 있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지역 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 봐봐. 생활권이라는 용어가 있고, 시간, 거리라는 용어가 있잖아, 선생님들. 나와 있죠. 이러한 것들이 교통의 발달 또는 산업의 발달이란 말이 있습니까? 여기 산업화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산업화, 교통.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 산업화, 교통의 발달, 도시화 되겠죠. 그래서 산업화가 무엇? 도시화. 이게 지금 교수학습 참고자료, 활동자료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 선생님 이거죠. 교통, 도시, 산업, 생활권, 시간거리는 다 통합적 이해라는 말 나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도, 주제도, 교육과정에 있는 게 그대로 지금 강론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출문제 보실래요, 선생님들? 앞에서 분명히 선생님들 지도, 주제도 활용하라 그랬죠. 선생님, 이게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교통 발달에 따른 디귿, 리을의 변화 있습니까? 디귿, 리을, 그리고 용어를 써라. 선생님, 디귿, 리을, 통합,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생활권, 그 다음에 교통수단 이용할 때 특정 좀 소요되는 시간, 거리.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해서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서술이죠, 서술. 근데 반드시 무엇? 여기에 들어갈 용어가 선생님들 들어가야지만 생활권이나 시간, 거리란 말이 들어가야지만 답으로서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교과서를 바탕으로 서로 접목시켜 선생님들 공부한다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교육과정에서 주제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라.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해해라. 이런 게 나와 있었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지도서에 있는 참고 자료, 용어 해설 등등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검정 음악을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음악도 마찬가지, 체육 다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교육과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 요소와 개념체계표. 여기 봐봐. 음악 요소 개념체계표와 관련된 강론의 제제곡을 찾아보아라. 그럼 선생님 이거야. 강론의 제제곡은 검정 지도서의 지필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제곡은 달라요. 그럼 뭔 똑같을까? 음악 요소와 개념은 똑같겠죠. 그걸 지도하기 위한 제제곡을 뭐 했다? 다양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과 음악 요소. 음악은요, 교육과정에 요소와 개념체계별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뭐 박자, 장단, 장단어세, 리듬골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요걸 바탕으로 선생님들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천재 교과서에 목차를 한번 쭉 적어봤어요. 이렇게. 목차를. 그럼 이제 삿삭들이다, 통영, 개타령, 섬마을, 진도아리랑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적어봤어요. 이걸 한번 선생님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할 때는. 그럼 쭉 적어봤을 때, 삿삭들이라는 단기름이 들어있고, 통영, 개타령은 자진 타령 장단이고, 섬마을은 AB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진도아리랑은 육자배기 토리, 매기고박기, 식임새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사자, 잠을 잔다, 바장조의 주요 사마음 등을 뭐 강조하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쭉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봤어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형식에 AB라고 있습니까? 5, 6학년은 AB 형식이 중요한데 천재에서는 뭐였구나? 천재에서는 AB 형식을 지도하기 위해서 섬마을이나 파랑새의 봄을 제시했구나. 그럼 시험은 섬마을이나 파랑새의 봄을 주고 뭘 쓰라고 할까? AB 형식을 쓰라고 해요. 이렇게 쓰면 시험 물어본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 보면 주요 사마음이란 말이 있습니까? 주요 사마음. 그러면 바장조의 주요 사마음을 지도하구나. 그랬을 때 사자는 잠을 잔다라는 제제곡을 활용하는구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제제곡들은 예시입니다.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 음악 요소와 개념체계표와 연관 짓는 게 그만큼 뭐하더라? 중요하다 쓰면 그 말이에요. 올해 임용고사에 이 출판사에 있던 피아노 5종주 송호 있습니까? 이게 출제되었고 천년만세도 출제가 있으면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쭉 한번 먼저 써보는 거야. 저도 이제 강론 수업할 때 올해 수업에서는 모든 지도서를 다 이렇게 분석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쭉 한번 적어본 다음에 공통 내용을 모으고 그 다음에 출판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추가해서 공부하셨으면 그 말이야. 그럴 때 항상 출발점은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보십시오.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호를 감상하고 멜로디엄 반주에 맞춰 노래에서 활동을 병행한 노래 부르기 활동에 그러니까 악보를 멜로디엄 반주에 노래 부르기 활동을 병행한 다양한 가로 또 성부 간의 가로를 느껴봐라 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 바로 음악적 요소 뭐냐? 5, 6학년 음악 요소 개념 중에 다양한 무엇은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이다. 이렇게 쓰면 답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또 여러 지역의 토리, 식임새라고 되어 있고 또 뭐 긴 자진 형식이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 그럼 토리, 식임새 여기 보십시오. 진도아리랑 둥단기 있습니까? 육자배기, 남도민요에 육자배기 토리, 식임새, 매기고 받기 형식으로 쓰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파악했으면 교과서를 보는 거야.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둥단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둥단기. 그러면 이런 둥단기 타령이 있으면 여기서 지도해야 될 여러 지역의 토리가 뭐냐? 육자배기 토리구나. 그럼 육자배기 토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미라시, 밀은 떨어주고 시가 꺾는 소리구나 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요 제제곡을 딱 보는 순간 이 제제곡은 자 토리는 육자배기 토리에서 식임새 여기 봐봤습니다. 육자배기 토리의 식임새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그러면 미라 시의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도 이것만 처음에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려면 머릿속에 요소와 개념체계표가 들어있어야 된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걸 본 다음에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 여기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요. 자, 기출분석 및 학습 전략에서 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강론을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쭉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선생님, 기출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떠나옵니다. 선생님, 봐. 기평 서술형 2001부터 2008년, 기평 서술형과 2009 12 1차 객관식, 2차 논술. 이게 이제 지금 2013부터 2021까지는
기입형 서술형인데 과거가 기입형 서술형이 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문제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등 임용고사 문제는 과거 2001년도 기출부터 지금까지 다 봐야 돼요. 왜? 반복되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초등 특수 임용고사에 초등교육과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초등 특수에 제시된 초등교육과정 문제가 초등에 다시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중등 기출 문제가 또 초등에 많이 반복돼요. 왜 그러냐면 초등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또 중등도 출제를 많이 들어가시고 교육론이랑 맥이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자 스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봅시다 스님들. 올해 매트에서 앞구르기 문제입니다. 체육과. 자, 2007학년도 다리 모아 무엇 앞구르기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봤습니다. 디귿 앞구르기 할 때 몸을 둥글게 유지하기 위해서 교사가 될 설명. 그러니까 앞구르기에서 몸이 둥글려면 선생님들 뒷머리가 매트에 달고 턱이 가슴에 닿아야 될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둥글게 해서 잘 굴러가겠죠. 자, 요거. 여기 보십시오. 다리 모아 앞구르기. 동작 평가. 무릎을 굽히고 매트에 손을 짚었는가. 발목 무릎 잡기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 자, 손 짚었죠. 뒷머리. 턱은 가슴에 당겨야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많이 돼서는 반복이 똑같은 문제를 100% 겹칩니다. 그래서 초등 과거의 기출은 반드시 또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2001년도 기출부터 최근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선생님들 2019학년도에 초등 특수에 나온 문제입니다. 삼각형 있고 분류활동에서 이등변, 정, 직각, 예각, 둔각 있습니까? 그럼 여기 분류하고 명명해라. 삼각형은 요것과 요거에 따라 분류하더라. 그럼 뭘 써라? 분류 기준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등변, 정은 쌤들 변의 길이죠. 그 다음에 쌤들 직각, 예각, 둔각은요. 각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럼 기준이 변의 길이 각의 크기잖아요. 이게 2019학년도 초특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2020학년도 그 다음에 초등 임용에 뭐가 나왔습니까? 삼각형 분류하기 활동 1, 2 그리고 뭐야? 예각, 직각, 둔각이 있고 이등변, 세변의 길이가 모두 다르다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이때의 뭘 써라? 분류 기준. 여기 봐봐. 미음, 비읍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변의 길이, 각의 크기. 똑같은 문제야. 똑같잖아요. 문제 선생님들. 그러니까 초특 기출 문제도 한번 우리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게 선생님들 중등 과학 2008년도 문제입니다. 8년도 문제. 여기 보시면 식물 기본 관찰. 그리고 교사가 설명해주고 스케치하게 한다. 설명해준다. 제출하게 한다. 주어가 뭐야? 주어가다. 교사죠. 누구 중심이야? 교사 중심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들 구성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야. 여기 보실래요 선생님들? 기본 관찰, 설명한다, 소개한다, 관찰하러 간다, 확인하러 간다. 누구 중심이야? 교사죠. 이거 2016년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능동적 지식 구성에 적합하지 않다. 여기 봐봐. 구성주의 관점에서 지식 구성을 제한한다. 똑같은 문제란 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등 기출도 초등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이 모든 걸 찾기는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같이 수업에 병행합니다. 그래서 기출은 뭐가 된다? 반복. 초과정 기출 반복, 초등 특수, 중등 기출이 초등 임용에 여러 가지로 반복되고 있음을 꼭 유의해야 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선생님, 교수학습 모형 있습니까? 이게 또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럼 교수학습 모형은 저도 총론 부록에 제시된 모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모형의 특징, 장점, 단점 또는 단계별 활동을 저도 강론과 연계하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좀 전에 선생님 봤던 이런 형태의 문제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과 문제 봤었죠. 여기 문제 보면 선생님 봐봐. 문제 형식만 속성 모형과 비교하여 원형 모형의 무엇 장점이란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단계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수업 모형의 무엇 장 단점들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매트 위에서 앞구르기 있으면 체육관 문제 봤잖아요, 선생님들. 여기 보면 동기유발, 연습, 설명 및 시범, 연습, 피드백, 이게 뭐냐면 직접 교수법이잖아요. 그럼 교사가 설명하고 피드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뭐 할까, 이제 애들이? 그걸 따라서 반복하겠죠. 잘못하면 또 피드백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문제 봐. 이 수업 모형의 특징에 장점을 하나 써라. 그러니까 올해 문제는요, 수업 모형의 장점을 묻는 문제가 올해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단계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업 모형은 특징, 장, 단점 등등을 공부해주자. 선생님 그 말이. 또 여기 실과 문제입니다. 발명과 문제결 교수학습 활동 주고, 여기서 봐봐. 니은에 들어갈 활동, 디귿에 들어갈 무엇, 용어란 말 있어요, 없어요? 활동과 무엇, 용어를 써봐라 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활동과 용어를 쓰는 거, 이건 이제 뭐냐면 단계별 활동 용어를 선생님들 묻는 걸 선생님들 지금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이거 선생님들 최선의 안을 뭐 한다? 선정. 그럼 선정하기 전에 뭐 해야 돼? 1안, 2안, 3안을 지금 장단점, 실행가능, 실행할성 뭐 해본다? 그렇지, 비교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선생님 이거죠. 각각을 비교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를 무엇? 평가해서 선정해서 그 다음에 말음질, 가공, 조립. 자, 이거야 선생님들. 여기서는 문제 스타일 보는 거야. 스타일. 문제 스타일. 뭘 본다? 단계별 활동을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과도 단계별 활동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표로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제시해서 아이디를 탐색 구상했다, 제작했다.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적절한 학습 활동을 뭐 써봐라 라고 쓰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 활동을 묻는 문제나 아니면 앞에처럼 쓰인 뭘 묻는 문제? 장점이나 특징을 묻는 문제 등등이 교수학습 모형으로 교과를 달리하면서 매년 선생님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중요한 것은 또 이거였습니다. 출제자의 의도, 요구하는 형식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고 성급하게 답을 쓰려고 하지 말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요구하는 답안 양식을 따르지 않으면 뭐다? 오답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쳐 써야 될 내용으로 맞게 기억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써라. 이거 기억에 들어갈 말. 점검 수준. 문단, 문장과 낱말이죠. 자, 정답은 글입니다. 근데 실제 이게 교과서에 보면 글 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답안지에 글 수준이라고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 오답입니다. 왜? 한 단어가 아닌 두 단어이기 때문에 오답으로 선생님들 제시해 버립니다. 억울해 이런 것들. 또 이런 거 봐보세요. 올해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죠. 교사 A가 새 수업을 참관하고 기록한 수업 관찰일지 일부이다. A부터 E 중에 수업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잘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자, 이 문제 봐봐. A부터 E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 기호 쓰고 고치라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정답은 1번에 C이고 2번에 고쳤죠. 근데 오답 1번에 C, 2번에 E. C 수업 중에 2번에 E. 자, 봤습니다. 분명히 1번에는 기호를 먼저 쓰고 2번에 고치라고 그랬죠. 근데 오답은 1번에 기호 쓰고 고치고 2번에 기호 쓰고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요구한 형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점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에 들어갈, 디귿에 들어갈 뭘 써라? 등식을 써라. 그럼 무슨 등식이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부등호예요, 부등호. 부등호가 있어야지, 등호가 있어야지 선생님들, 등호야,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 등호를 써서 제시하지 이게 등식이란 말이에요. 이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2, 3, 6 곱하기 27, 20 더하기 7은 자 곱하기 20 곱하기 7 이렇게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만 쓰거나 뒤에만 쓰면 오답입니다. 왜?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선생님 잘 파악하란 말이에요. 등식은 등호. 아니면 선생님 여기 보실래요? 자, 우리 도덕과에서 풀었을 때 선생님 여기 보시면 2015에 제시된 용어로 써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앞에서 봤다는 선생님들 민감성, 공감, 정서, 능력이야.
근데 역량을 묻는 문제는 역량. 정서 역량이라고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오답입니다. 왜?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형태들입니다. 꼭 선생님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초과정 문제에서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 우리가 보통 수능형 문제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보면 올림피아드 수학 문제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수험생 사이에서는 수능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수학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선생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수능형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난 뒤에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효과적인 것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건 선생님들 기출 분석 및 학습 전략과 연관되는 것들로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각 교육과정, 총론, 강론, 교육론, 교수학습 모형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제가 학습 전략과 기출 연결지었죠. 이거 다시 한번 꼭 반복해서 복습하십시오. 이상 초등 임용 학습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